올해 12월 방영될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대 제작비와 주연 배우 이정재 님이 받게 될 최고 출연료,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이정재 배우님이 받게 될 81억 정도의 출연료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지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머니백서 채널 구독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방영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 6부작 제작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정재 배우님이나 출연한 배우들이 다양한 프로에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선 이제 홍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2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두 가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첫째, 최대 제작비. 둘째, 최고가 개런티.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위해 역대 한국 드라마 중 최대 규모의 제작비 1,0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6부작인데 1,000억 원을 썼습니다. 한 회에 들어가는 회당 제작비가 어지간한 드라마 한 편 제작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이 1,000억 원이란 금액은 주연들의 개런티, 주연들의 이제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를 제외한 제작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작비는 한 1,200억 이상은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제작비만큼이나 주연 배우 이정재 님의 회당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배우 역사상 최고가 개런티입니다. 주연급 배우들의 개런티를 포함하면 제작비는 최소 150억 원 이상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6부작으로 이정재 님이 받게 될 예상 출연료는 전체 한 81억 원 한화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당 제작비는 166억 원. 이 금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른 드라마 제작비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은 체감되실 거예요. 이정재님 외에도 오징어 게임 2에는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이병헌, 공유, 위하준,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박규영, 이진우. 시즌 1에서 출연하셨던 배우들도 아마 눈에 띌 텐데 시즌 2에 새롭게 출연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쟁쟁하죠? 주연인 이정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병헌, 공유, 위하준, 임시완, 강하늘 같은 배우들은 지금 남자 배우들 중에 상당히 대세 배우들로 이제 대접받는 분들이죠. 이분들 출연료도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제작비, 출연료 인상은 배우나 제작진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우들은 더 많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작품에 더 몰입할 수 있어서 좋을 거고, 제작진 입장에서는 특수효과나 세트 제작비, 그리고 본인들이 받는 급여, 이런 것들이 제작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늘어나는 것은 호재죠. 그런데 시청자나 조연 배우 입장에서는 아마 그리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거액을 투자하며 국내 OTT 업체들은 드라마를 제작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넷플릭스는 한 편 제작하는데 수백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웨이브나 티빙, 왓챠 이런 데들도 지금 OTT 구독자를 끌고 가려면 결국에는 자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비가 너무 이제 출연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한 편 제작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넷플릭스가 높여놓은 몸값으로 회당 평균 3, 4억 수준이던 드라마 제작비가 20억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작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배우 출연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이미 공중파에서는 드라마 제작이 부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출연료가 비싸다 보니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100% 광고에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광고 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는 이상은
드라마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드라마보다는 그 예능이나 이런 쪽 집중에 이제 공중파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한국 드라마 평균 제작비는 편당 3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6부작 드라마를 찍는 총 제작비는 한 60억 내외? 이 정도면 이제 한 편 찍을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뭐 60억이면은 작진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2023년에는 편당 제작비가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10배까지 치솟으며 편당 10억 원 내외의 드라마도 크게 늘었고 편당 30억 원이 넘는 드라마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해외 OTT가 지금 넷플릭스만이 아니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다른 채널들도 있는데, 이런 채널들에서도 지금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방영된 무빙, 이거 아주 재밌게 봤는데 편당 제작비 32억 5천만 원, 20부작에 총 650억 원을 들였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특수효과나 뭐 세트, 화려한 출연진 이런 것들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 역시나 제작비가 그만큼 많이 들었네요. 넷플릭스에 방영된 수리남, 요것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편당 58억 3천만 원, 6부작 제작에 3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뭐 해외 로켓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뭐 그런 비용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는 편당 21억 9천만 원, 16부작에 350억 원이 들었습니다. 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은 뭐 이거 찍고 제작비나 이런 거 뭐 몇 배로 회수했을 겁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EAN에서 방영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에 EAN이라는 채널도 알게 됐습니다. 이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편당 제작비 12억 5천만 원, 16부작 제작에 총 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에서 2024년 4분기에 방영될 오징어 게임 시즌2 6부작 총 제작비 1000억 원은 국내 드라마 제작 기록을 깬 정도가 아니라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보시면 뭐 어지간한 OTT에서 제작된 이 드라마 16부작 총 제작비가 한 회 제작비 정도로 쓰였으니까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평가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인기 배우 입장에선 출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겠지만 조연 배우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작품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버는 주연 배우들과는 달리 조연 배우는 한 작품에서 받는 고가의 출연료가 아닌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수입을 받아야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죠. 드라마 제작수 자체가 줄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이분들의 출연료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해도 어쨌든 출연하는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연료는 작을 수밖에 없죠.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 드라마가 뭐 블록버스터급이 이제 자주 나오면 뭐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두 편이 전체적인 시장의 뭐 어떤 출연료나 제작비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작이 나오지 못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벤져스가 아무리 재밌다고 하지만 어벤져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스 시리즈는 거의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제작비를 끌어올려 가지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우영우 같은 만약에 제작사들이 그때 당시에 제작비 부담으로 제작을 못했다 그러면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한 불이익이죠. 드라마 제작비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정재 배우님의 출연료 회당 10억 원, 아마 전체 출연료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트 제작, 시즌1의 대규모 세트들을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의 세트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VIP룸 세트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비용을 엄청 많이 썼다고 하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그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는 총알 튀는 장면이나 폭발 장면 이런 다양한 특수 효과들이 사용되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제작비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각종 소품이나 의상, 그리고 해외 촬영, 그리고 마케팅. 아마 이 마케팅 비용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비용을 썼을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돈 없이 뭐 막 소개해주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2 지금 뭐 배우들이 출연하고 뭐 어디 하고 영화 홍보하고 뭐 이러는 그런데도 전부 다 이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총 1,000억 원. 배우 출연료 한 150억 정도를 잡으면은 총 115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이정재 배우님은 오징어 게임 2 출연료로 81억 원 정도의 국내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야겠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0억 원 초과 소득은 지방세 포함 49.5%. 그러니까 버는 소득의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과세 표준이 있는데 지방세 포함 10%를 포함하면은 과세 표준은 최고 49.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대부분 세율이 결정되죠. 8,8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지신 분만 해도 38.5%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정말 세금 폭탄이라 할 정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뭐 그 이상 되는 거는 그냥 한 반 정도 세금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소득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면은 약 4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정재 배우님도 이제 배우 활동하면서 각종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인원도 고용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배우로서 이제 뭐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각종 경비를 빼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은 이거보단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배우가 사실 쓰는 비용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0억 정도를 비용으로 썼다 해도 뭐 세금은 한 30억 가까이 되니까 적진 않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년 최대 상한액이 5,747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아마 이정재 배우님은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 가입자로도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지역 가입자로도 보험료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최대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 직장 가입자로도 보험료를 내는지 뭐 요거는 뭐 파악된 게 없어서 요 부분을 빼고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것만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상한액은 4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478만 9천 원. 1년으로 따지면 5,747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직장인이 생각하기에 와, 1년에 건강보험료를 5,700만 원을 낸다고?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있는 분들 중에 고소득자는 뭐 대기업 회장님도 있을 거고 뭐 어마어마한 소득을 버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까지 이제 골고루 나누어지는 이런 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재님은 출연료가 오른 만큼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건보료는 상한은 있지만 세금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입의 절반은 나라에 세금을 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징어 게임 2 제작비와 이정재 배우님의 출연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결론은 뭐 부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세계의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양적 성장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 자체가 커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 파이를 나눠 먹는 사람이 많이 갖든 적게
먹든 그 파이 자체에 먹는 양은 전체적으로 커질 겁니다. 대신에 일부가 갖는 파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아마 이제 회당 출연료 뭐 정말 뭐 출연료 몇십만 원 아니면 이제 몇만 원 받는 엑스트라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배우님이 회당 뭐 10억씩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이런 대규모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기회나 내 출연료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벌어 세금 건보료 많이 내고 다음에 컨텐츠는 제가 많이 낸 세금과 건보료를 주제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